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혁투를 진행하고 있는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신현규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가 뭘까요? 정답은 다름 아닌 그 포드의 픽업 트럭인데요. 이게 화면이 저를 가리네요. 네, 이게 포드 픽업 트럭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53만 대가 팔렸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자동차는 램의 픽업 트럭인데 이게 43만 대가 팔렸고요. 세 번째도 픽업 트럭입니다. 쉐보레의 실버라도인데 40만 대 팔렸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얼마나 팔렸을까요? 1월에서 10월까지 13만 대 팔렸는데 모델 Y의 경우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픽업 트럭이라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픽업 트럭이라는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새로운 신흥주자 리비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시즌에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기업 가치는 약 95조 원, 8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M의 시가총액이 99조 원, 현대기아차 84조 원, BMW 82조 원, 포드 81조 원 등등. 이런데 GM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지금 달성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일단 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예쁜 트럭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지나가면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4륜구동이 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다 모터가 2개밖에 없고요. 보통 전기차들이 모터가 2개, 많으면 3개 있는데 이게 리비안의 트럭은 4륜구동, 즉 모터가 4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탱크 턴이 된다. 360도로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돌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극한 지역에 올라갔을 때 4륜구동이기 때문에 빠짐이나 아니면은 차가 어디 걸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캠핑의 제격이라고 합니다. 키친 하나 5,000달러, 500만 원 정도 드리면은 6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600만 원 정도 더 주면은 이런 쿡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쏙 빼면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쿡탑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매력적인데요. 그 노숙의 제격입니다. 텐트 하나 2,650달러, 우리나라 돈은 3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 돈을 주면은 이렇게 트럭 위에 올릴 수 있는 텐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힘도 아주 좋습니다. 5,000kg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충전 시설도 캠핑장 위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처럼 리비안도 어드벤처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미국 전역 중에서도 쇼핑몰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 그런 쪽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캠핑장이나 아니면 놀이시설이나 해변가나 이런 데를 위주로 충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목적은 세계를 영원히 모험에 가득 차게 하라. Keep the world adventurous forever. 라고 참 흥미롭게 달아놨는데요. 2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을 갖출 거라고 합니다. 차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해외 리뷰어들의 실제로 리뷰한 차량을 접해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차들을 탔을 때는 이 차를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리뷰한 픽업 트럭을 타고 밖을 나간다면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이제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고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2011년에 3억 받고 2011년에 12억 받고 2018년에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에서 2,400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에 8,400억 정도의 금액을 아마존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2019년 4월 불과 2개월 뒤에 6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포드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투자의 물꼬가 터지고 나니까 돈이 쭉쭉쭉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후에 누적 투자액이 11조 1,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매출은 아직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봉이 김선달이냐 아니면 운이 상당히 좋았냐. 그런데 아마존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한 이유는 시장의 문은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입장에서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은 거는 과연 리비안이 테슬라가 문을 연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잘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력 구성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CEO부터 기계공학 박사고요. CSO는 보시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출신이고 COO는 포드 출신입니다.
엔지니어링 총책임자는 맥라렌이라는 자동차 회사 출신이죠. 그런데 이렇게 엔지니어링 기계공학 전공자 분들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상당히 갈망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담당 임원이 소프트웨어 회사 출신이고요. 클라우드 담당 임원이 뭐 애플 출신이고 자율주행 담당이 리프트 출신이고 등등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재들을 많이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리비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많은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테슬라처럼 이 회사는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 자동차의 뭐 여러 가지 그 힘을 구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동계 시스템들이죠. 그리고 전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면 앞에 디스플레이, LCD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안전장치나 에이다스,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시스템이죠. 그리고 배터리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내가 만든다.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많고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라고 하고 테슬라처럼 모든 걸 다 자기가 만드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자동차 구독 경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를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도 팔고 애플 TV 플러스도 팔고 애플 뮤직도 팔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비안도 고객들한테 바로 제품을 팔고 그 제품을 판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계속 돈을 끌어내는 그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딜러샵이 없는 고객들한테 직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일리노이주에서 리비안을 소송도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구독 경제를 마련해 나가는 모델이 리비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니치마켓 공략입니다. 테슬라가 아직 왕이 아닌 곳에서 왕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내놓을 거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 F150 이미 내놨죠. GM도 허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 다른 건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승용차도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판매들을 하는데 리비안은 픽업 트럭 그리고 SUV 두 개만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약은 약사에게. 그래서 리비안 제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미국 또는 여러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그럴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 800억 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5조 정도. 그래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밸류에이션을 따지기 위해서 이미 상장되어 있는 루시드 모터스의 시가총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가총액 2025년 정도 예상되는 매출의 3배 정도의 시가총액이 현재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리비안의 2025년 매출을 예상해보면 거기에 3을 곱하면 대충 기업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가정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족족 다 팔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산 능력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 일리노이 공장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15만 대 정도 캐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2공장 텍사스 지역 정도에 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20만 대 정도 만들 걸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의 3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15만 대 정도 예상을 하면 셋 다 합치면 연간 한 50만 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당 7만 8천 달러 받으면 매출은 39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요. 그럼 2025년에 390억 달러, 여기에 아까 루시드 모터스가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 배율 3배 정도 예상하면은 1170억 달러. 이게 이제, 리비안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기업 가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예상되는 리비안의 기업 가치 800억 달러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170억 달러와 800억 달러. 비교해보면 좀 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의 분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맞다면,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 리비안의 주가가 현재 지금 예상되는 800억 달러라는 게 싼 가격일 텐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싸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위험 요인 돌다리 두드리듯이 두드리면서 건너야 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위험 요인은 경쟁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이버 트럭, F150 전기차, 라이트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GM의 허머, EV 이런 제품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특히 F150 같은 경우에는 포드가 이미 F150 제품으로 미국 전역에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F150 물론 전기차는 아니고 휘발유를 먹는 차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 후광을 입고 가격까지 싸다면
이 제품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F150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받으면 한국에서 1,350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인지도까지 있으면 리비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잘 팔릴지 등등도 잘 지켜봐야겠죠. 특히 리비안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가격은 최소 7천만 원을 넘을 거기 때문에 F150 라이트닝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매력에서는 일단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생산 지연입니다. 이미 리비안의 픽업 트럭인 R1T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수개월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전기차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어려운 일이다. 본인도 엄청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리비안에 투자한다면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계속 뉴스를 지켜보시면서 회사의 생산 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반도체 수급 때문에 회사가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지는 않는지, 또는 다른 경쟁자들이 더 좋은 픽업 트럭을 내놓아서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는지,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은 없는지, 그 제품이 나온다는데 시승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등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리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